자,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계산 문제를 하나 예측한데 절대 쉬운 게 안 주니까 아마 이 경우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매매가 이루어지고 뭣도 이루어진 아직까지 이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여기하고 C하고 임대차가 이루어진. 끼어드는 거 안 나오겠죠? 네? 끼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끼어드는 거. 아니 동일동일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동일동일에 나왔어. 출제했어. 이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체계는 높잖아요. 네? 체계는. 책임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하고 또 계산해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방금 사장님과 전에 35만 원이면 35만 원이면 이건 어디서 정하죠? 임대차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죠. 조례 참고해야 되겠죠? 조례 0. 계산이 어려워. 0.5%다. 그럼 계산해야 되겠죠. 70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되게 30만 원 주어집니다. 2021 3,100만 원에 대한 0.5%. 우선 15만 5천 원이죠. 이렇게 받으면 또 이익이 더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요거 한 번 받고 이거 받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종합 세팅 문제 다 나온 겁니다. B가 내수 있는. 아니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얘가 낼 수 있는 거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 경우는 없어요. 그런 저기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B 입장에서 보면 네. 같은 A라는 그 개공한테 네. 이거 갑한테 갑 개 공인한테 네.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개공한테 두번 줘야죠. 두 번 한 거. 근데 똑같이 두 번은 다 줘야 되는 다 줘야죠. 매매에 대한 거잖아요. 아 그건 아는데요. 요건 임대차. 원칙적으로는 알겠는데 같은 사람한테는 좀 어떻게 깎아달라고. 아니 그런 규정 같은 거는 깎아달라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법적으로 규정은 없는 네, 거죠. 쪽에서 먼저 까달라. 당연히 깎아달라고 하죠. 당연히 깎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깎아줘야죠. 깎아줘야 된답니다. 쿨합니다. 역시 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 문제 나오니까 별표 치고요. 묶어놓으세요. 다음 때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5천만 원, 임대차 5천만 원은 얼마로 구한다? 미만은? 2만 70. 70. 오케이. 이게 중요해요. 임대차는 분명히 5천만 원 미만을 줘줄 겁니다. 이건 아무튼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이 100%고요. 자, 그 다음에 7장 가겠습니다. 계산 문제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상호협력 보시겠습니다. 상호협력. 자, 우리 제7장 330쪽입니다. 자, 이쪽도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서로 협력하시랍니다. 서로 협력하는데 두세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데 협회 문제가 주로 나오죠. 거래정보사업자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우리 지금 개공 입장에서는 이쪽 보시면 성질나요. 성질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거든요. 330쪽에 가보시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잘 활용 안 하시죠. 요즘 직방 뭐 이런데 성질나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고 하는 이게 의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의무가 아니어서. 법 24조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정 및 이용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칩니다. 동그라미 치고요. 국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 정보망 누구의 관할이라고요? 국장. 거래 정보망은 누구? 국장. 이걸 도표를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국장이라고 하죠. 국장 있고요. 또 누가 있겠습니까? 빨리 말해봐요. 시도지사가 있고. 그 아까 누가 있죠? 그래, 시군구, 군수, 등록, 관청. 얘들이 하는 일을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정리가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장이 하는 일은 지금 우리 거래 정보망. 거래 정보망 누가 해요? 국장이 합니다. 그다음 뒤에 가보면 협회도 국장이 하고요. 시도지사는 뭐 할까요? 시도지사 여러분한테 시도지사를 언제 만났죠? 시장님 한번 만나러 갔는데. 자격증. 맞습니다. 자격증. 그래서 누가 관련됐어요? 공인 중개사와 관련됐어요. 중개사.
공인중개사 누가 관련됐어요? 시장 군수 만나러 가야 된다. 시도지사 만나러 가야 돼요. 그때 도지사 뵈러 갑니다. 여러분 시장 뵈러 가면 되겠죠? 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록 관청에서 하는 거 뭐예요? 누가 관련돼 있어요? 개혁.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 관련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개공과 관련돼서 등록 관청은 시군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격증이죠. 자격증 취소는 누가 할까요? 그래서 자격증과 관련돼서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한다. 그래서 자격증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누가 할까요? 그래, 등록 관청이 하겠죠. 등록 관청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무섭습니까? 업무 정리가 무섭습니까? 네? 취소가 무섭죠. 업무 정리 당했다가 잠깐 참으면 되죠. 6개월 참고 다시. 6개월 참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시켜보면 어때요? 다시 새로운 마음. 저를 만나야죠. 새로운 마음으로. 시험 봐야 되잖아요. 자취 3년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가 훨씬 크다. 이게 자격증. 이게 뭐냐 여러분한테 보면 사법시험 합격이잖아요. 아니 사법시험 변호사 자격증 말소 당하면 변호사 기업 못 하잖아요. 또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정지 말고 뭐가 있죠? 자격 정지가 있죠. 자격 정지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소공한테 해당되죠. 소공. 그래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좀 구분해서 자격 취소 누가 하고요? 자격 취소 누가 해요? 시도지사. 자격증 줬더니가 뺏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관청이 개공은 등록 관청 소속이고 업무 정리를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소공은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은 뭘 한다고요? 거래 정보망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하려 했다가 아니야. 그래서 거래 정보망 이제 보죠. 거래 정보망 시험에 나옵니다. 2항 보시면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교통불이행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되어 있고요.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을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밑줄입니다.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이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교통주총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뭐라고요? 뭘 받아라고요? 승인사항. 승인을 받아요. 승인 무섭죠? 승인 안 되니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고요. 8번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절차 운영 규정에 관한 정할 필요한 사항은 교토교통부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거래정보망 누구 관할이다? 국장 관할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나중에 국장 관할 때 협회가 하나 더 나오니까요. 그 옆에 보시면 근데 33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현실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탱크 21과 KREN을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 공인중개사협회는요, 거래 정보망 가입자는 의무사항이 아니죠.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들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거래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어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운영하는데 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마땅한 게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안 된다면 직방 같은 경우 문 닫겠죠? 직방은 서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33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한 공동 중개 과정을 보시면 매도인 A가 있고요. 자 A가 누굴 찾아가는 거죠? 개공을 찾아가는 거죠? 개공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공이 이 물건을 어디다 올려요? 거래 정보망에 정보망을 올리고 또 이건 이제 갑이라고 할까요? 그다음 T란 의뢰인이 개공을 찾아갔어요. 이게 누구죠? 을 개공을 찾아가면 얘도 여기다가 거래 정보망에 물건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상식선에서. 이건 의뢰인. 의뢰인은 거래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없다. 이게 중요해요. 없어요. 거래 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고, 거래 정보망을 이용한 사람은 누구다? 공인중개사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거래 정보망을 이용해서 서로 물건, A 물건과 B 물건에 대해서 서로 합치가 되면 이제 알려주면 되겠죠? A한테 B 물건 있다. 또 A는 이 물건 보고 이 사람한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거래 정보망. 그래서 거래 정보망은 중개 의뢰인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개 의뢰인은 공동 중개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중개 의뢰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 틀려요. 중개 의뢰인은 안 됩니다. 자, 거기서 3번에 보시면 3번 동그라미 3번 박스에서 동그라미 3번 사례의 경우는 매매 계약을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공동 중개를 한 경우이므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 공인중개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치고요.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4번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개업 공인중개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중개보수는 각각의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동이니까 A는 A한테만 받으면 되고 A는 A한테만 받으면 된다. 이거죠. 수수료를. 거래 정보 지정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 신청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지정해 주고 몇 개월 이내에 승인한다 했죠? 3개월. 승인은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에 승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 후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지정 후.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지정권자 밑줄만 치죠. 지정권자의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쭉쭉 있는데요. 세 번째 줄에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래정보망 사업자는 지정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고 없다고? 네?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특별한 규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협회에서 운영한 거래정보망 이용하겠습니까? 이 개공들이 직방 이용하겠습니까? 직방 이용하고 직방. 현실적으로 이게 좀 문제죠. 어쨌든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지정 요건의 구비 뭐 이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정 요건의 구비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된다. 그다음에 1번 있고요. 컴퓨터 설비 밑줄만 칩니다. 컴퓨터 설비 있어야 되고요. 이건 뭐 간단한데 두 번째 이걸 바꿔놨어요. 시험 문제에서 정보 처리 기사 있죠.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거든 이걸 뭘로 바꿔놨을 것 같아요? 혹시? 진짜 문제 보네. 네? 우리 기사 밑에 뭐가 있죠? 혹시 그 이과 네? 기사가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죠? 기능사 있죠? 기능사라고 하나. 기능사. 기사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기능사라고 해요. X표 치고. 기능사는 뭐 한 2년제인가요? 이 정도 4년제 이렇게 돼 있죠? 시험 보면 되게 산업기술에서 기능사시. 그래서 기능사는 되게 고졸 출신도 보는데 기사 시험은 뭐 학력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가 있어야 된다. 기능사라고 나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 3번에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공인중개사에 밑줄 치고요. 이것도 뭐 공인중개사면 돼요.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칩니다. 4번. 당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이고 500명 동그라미 5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2개 이상 2개의 동그라미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몇 명 이상? 30명. 그래서 5, 2, 30 이렇게 옵니다. 5, 2, 30 이상하지만 500 20 이게 5, 2 숫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 출제 여기서 나옵니다. 5, 2, 30 5위가 몇 개 있다고요? 30개 5위가 30개 왜 외워야 되느냐? 나중에 협회 문제가 또 나와요. 협회 숫자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거래 정보망에서 외워야 될 숫자 5, 2 몇 개? 30개 5, 2
5, 2, 30개. 외우셔야 됩니다. 5, 2, 30개. 5, 2, 30개. 방법이 없어요. 이건 협회에서 나중에 협회 설립과 관련된 또 시험 계산 숫자가 나오니까 외우셔야 돼요. 거래정보망에서는 거래정보망은 그 5위 몇 개? 30개. 5위 몇 개? 30개. 아무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옆에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333쪽 위에 가시면 1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다음 주된 컴퓨터 용량, 그다음 3번에 정보처리 기사다겠죠? 자격증 뭐라고 되어 있죠? 4번에 동그라미 본분이라고 바꿔놓겠죠? 나온다면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에 동그라미. 자, 지금까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 필요한 적 있었나요? 없었죠? 자, 지금 우리 거래정보망은 누가 지금 관할하고 있죠? 국장. 자,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높을까요? 시도지사가 높을까요? 순천시장이 높을까? 누가 높을까? 국장이 높겠죠? 국장이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격증과 관련돼서 누가 지금 관할하고 있죠?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전산에서 확인하면 됐죠? 근데 거래정보망을 하려니까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되죠? 누가? 국장. 자신 상해 안 상해? 나 좀 상하겠는데. 상하면 상하잖아요. 누가 높은데? 그래, 국장이 높은데 국장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좀 자격증 있는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해야 되잖아.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너는 거래 정보만 하려면 사본을 여기서 갖다가 나한테 제출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더 높아? 국장이 높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기분 나쁘니까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얘한테 물어보면 금방 아는데, 금방 전산에 들어가면 아는데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사본을 제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고요. 네, 5번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서 각각 5.2.30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밑줄 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뭐라 돼 있죠? 4번. 등록증 4번. 등록증도 지금 누구한테 갖고 있는 거죠? 등록관청이 있죠?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며요. 근데 국장이 구청장한테 물어볼까요? 얘 지금 등록증 있니? 나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자존심 상하잖아. 상하니까 뭘 제출하라고요? 4번. 4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4번 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거래정보망을 만들 때는 4번을 제출하라 이거. 4번.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보시면 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위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을 때는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밑줄 30일 이내. 우리 지난주에 15일이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15일. 지난주에. 중요하다겠죠. 시험을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빠진 적이 없다겠죠. 15일. 15일 갯날에? 뭐 있어요? 아, 갯날. 네? 돈하고 관련됐으니까 제가 갯날 물어봤겠죠? 왜 했었죠? 15일 안에 다시 하라는 거 있었죠? 업무 보증. 네? 보증도 다시 재설정 15일. 혹시 부족했으면 다시 채워넣어야겠죠? 15일 안에. 기간 30일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대장,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334쪽에 운영 규정의 재정 승인에서 동그라미 1번에 승인은 몇 개월 이내에 해준다겠죠?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승인하고요. 운영 규정에는 다음의 것을 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 정보의 공개 금지입니다. 자, 거래 정보망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 거짓 공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겠죠? 해주시면 믿고 하는 건데 믿음 사회에서 법 24조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내용 보시면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의 하나여 동그라미. 하나여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공개해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밑줄 다의 동그라미. 하나여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차의 동그라미, 차별적 밑줄.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랬죠? 동그라미 친 것만 보라면 무슨 차가 됐죠 지금? 한다차. 응? 하나여 밑줄 한의 동그라미. 그다음 다르게 다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차별적의 차의 동그라미. 그래서 무슨 차가 됐어요? 한다차. 써놓으세요. 한다차라고. 이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방금 그걸 바꿔놔요. 중개 대상물의 정보의 하나여 이를 정보망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다차 꼭 기억하세요. 이 문장 그대로 나오니까 좀 문제. 월요 시험 문제 나와요. 예, 딱 보니까 월요 개정됐잖아. 네? 개정된 거 출제합니다. 그래서 한다차라고 읽어주세요. 시행일이 작년 7월 29일이었으니까 올해 시험 봅니다. 한다차. 올해는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몇 개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꿔놓은지 보면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 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다차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마실 때도 무슨 차? 이제 한다차. 7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완성된 때에는 통보의 밑줄 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 이거예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의뢰했던 공인중개사 A와 B가 의뢰했던 물건에 대해서 이 정보망을 이용해서 물건이 팔렸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 물건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품번호 85번에 있는 것을 삭제시켜 주세요.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알려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돼요. 좀 이따가 문제가 됩니다. 지체 없이 당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방금 했던 두 번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의 하나여 동그라미 치고요. 이를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의뢰받지 않는 물건도 공개하나요? 아닙니다.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만 공개하라는 거예요. 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보를 해야 되고 유리한 정보든 불리한 정보든 둘 다 올려줘야 된다 이거. 그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알려라 했는데 알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 이거 알리지 않았어. 여기 알리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정지. 크죠? 그렇게 말했으니까 업무정지 밑줄 칩니다. 세 번째 줄에 이를 위반시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밑줄 칩니다. 업무정지 처분. 의뢰받은 물건의 하나요. 여기 올리고요. 의뢰받은 물건의 하나에 올리고 또 다르게 내용과 다르게 더 좋게 올린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요. 차별적으로 해서도 안 되겠다. 한다차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요. 다르게 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걸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거래 정보망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 이게 크죠? 내용이 업무정지까지 해당하니까. 335쪽에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정 취소 사유인데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 정보 사업자가 다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몇죠?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는 앞에 1년 이내에 정당한의 정의 밑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밑줄 정보망을 안해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고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도 취소고요. 그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승인받지 않고 승인받아야겠죠? 승인받은 경우 않고 운영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고요. 또 이게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형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1-1에 해당되고요. 1의 밑줄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라졌죠? 사망했으니까 불가능한 경우에도 우리가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시면 되냐면 먼저 동그라미 2번에 뭐죠? 거죠. 거. 그 다음에 3번에 운이죠. 거운. 그 다음에 1번에 정. 거운 정. 그 다음에 5번에 사. 거운 정사. 거운 정사 1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정 취소 사유. 거운 정사 1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지 운영규정 정당 사유 사망 1 1년이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거운정사 1 거운정사에도 혹시 뭐 정자 있죠? 정자 뭐 정사 뭐 이렇게 부잖아요. 뭐 정정사 1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시고요. 아무튼 입에 착착 달라붙게 나중에 해주시는데 어린은 아무튼 소유정보 제공 금지 한다차 쪽에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청문이 나왔는데요. 청문 좀 부담스럽습니다. 청문은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청문 일단 밑줄 치고요. 청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에 1에서 4의 사이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소 사유. 취소는 청문입니다. 이 거래정보망을 취소하려면 취소는 이런 대상이다. 청문 대상이다. 청문해야 한다고 들어보셨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는 거죠. 청문이니까 중요합니다. 다만 위에 5의 위로 사망했는데 상대방 불러다가 청문 들어볼 수 없죠? 이번에 어떤 분이 좀 안타깝게 됐는데 들어보려다가 못 해본 거죠? 안타깝죠? 사망, 해산, 기타 운영에 불능의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도저히 인간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재밌는 사실은 정치인이 있고요, 경제인이 있고요, 또 이제 학자가 있죠. 제일 잘 버티는 사람 누구 같아요? 정치인. 정치인은 그 안에서 정치합니다. 자기 패거리가 있어요. 딱 들어가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딱 같이 있는데 들어와서는 못 견뎌. 이분들은 또 그런 대로 사회에서 했기 때문인데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풍 정치인 있잖아요. 정치 처음 하시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 교수님 하시다가 정치인 됐다가 연루돼서 들어오시잖아요. 제일 못 견딥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그런 불상사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도 뭐 도지사분 그러셨잖아요. 검찰장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조사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검찰 조사 받다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 회장님이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현대.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조사 받으면 딱 가면 검찰청 조사하고 특수로 가잖아요. 남자들이든 여자들은 다 맡겨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수치심. 근데 그것을 나서 말 못하잖아. 수치심. 그리고 인생이 우리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사건은 A라면 이거 갖고 이야기 안 해요. A 사건에 대해서 질문도 안 합니다. 뭐 갖고 해요? B 사건, 다른 거, 개인적인 치고, 술 마셨다, 기타 등등. 이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사건 다 물으면 다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추접스러운 거죠. A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조사 갖고 나오는데 다른 거 갖고 이야기해. 이건 어느 거 그리고 아침 8시에 이제 막 들어가면 8시에 이제 불러내요.
그래갖고 오후 8시, 10시까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그런 걸 한 달씩 해봐요 답답해 죽어버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서도 놀아. 아주 당당스럽게 노는데 이분도 못 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데 조사를 처음에 이런 사람들 가잖아요. 그럼 첫날 받고는 바로 구속이 안 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가장 어린 사람들, 여려. 공부만 하고 이렇게 내용만 봤잖아요. 실제로 그걸 해봤겠습니까, 이분들? 안 해봤잖아요. 책만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무원이나 이런 계통은 한 번만 갔다 오면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살 의욕이 없어져요. 정신 완전히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럼 이런 거 갖고, 이걸 갖고 하니까 얼마나 치우를 건드렸느냐면, 별의별 치우 다 건드렸네요. 20년 전, 30년 전에 뭐 했던 거 다 들춰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말이야 점잖게 하겠습니까? 99.99%는 쌍욕이고 반말이고, 그리고 또 검찰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직원이 하잖아요. 검찰청 직원 있잖아요. 수사과 이렇게 하시는. 세상 살면서 그런 대접 한 번도 그런 편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못 견딥니다. 했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요. 근데 정치인들은 또 들었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정치를 해요. 딱 있어보면 압니다. 위원회 가보면 정치인들 옆에는 다 사람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막 붙어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참 제가 이제 예전에 김선원 회장님과 같이 있었다겠죠. 그분 학자풍이잖아요. 전문 경영이었어요. 잘 버티셨던 것 같고. 근데 그들은 이제 사회활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혁신위원장 하시는 그분하고 같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잘 나가지고 김종인 혹시 아십니까? 한나라당 그 혁신위원장도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하셨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이분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학자분이에요. 학자분. 그래서 그분은 지금 박근혜 정부로 팽당했죠. 박근혜 정부 만든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 좀 갈등하다가 팽당한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쓰면서 느꼈던 게 정말 학자다. 학자시다. 점잖으시고. 근데 잘 그때 견디셔서 그대로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무난하지 않고 보편적인 복지에 관련된, 이분은 제가 보기에 보수 같아요. 진짜 보수. 김종인 씨 비면. 말하는 거나 지금 행동하시거나. 박근혜 정부를 만드시면서 그 정부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그때 있던 공약 하나도 안 지켜주니까 지금 나와버린 거죠. 나와서 본인도 답답하시겠죠. 조금 더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인들이 가는 그 안에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인들 재밌어요, 경제인들. 장사해서? 네? 장사는 안 하고요. 바로 아픕니다. 아파. 경쟁들의 공통점 바로 아파. 그래갖고 뭐 타고 다녀 항상? 휠체어. 진짜 신기해. 그리고 오면 독방 쓰거든요. 뭐예요? 이제 들어와서 막 뛰어 운동합니다. 근데 그 한국 계셨던 한 여자 한 패스 장패스 같이 있었는데 재밌어. 모자 쓰고 눌러 쓰고 눈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서 그러면서 와서 운동하시고. 운동해야죠.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근데 경제인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 아파. 99% 아프던가. 10분도 아프시고. 정치인들은 안 아파. 아플 시간이 없어. 아플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학자 이분들은 교육계통의 공무원 이분들은 정말 힘들어하셔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플 수도 없고 그분들은. 아플 수도 없고 정치할 수도 없고 이분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이분한테 진짜 고통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경제인들하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제일은행장님 뭐 엄청 부도났었잖아요. 사회에서 우리나라 0.1%에 계셨던 분들하고 우연찮게 저는 동문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정치인들은 이렇고 경제인들은 저렇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이렇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사시면서 이분들하고 특성이 좀 다르니까 사람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지.
건 있는데 조사 받는다는 것이 그쪽 근처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 형벌할 텐데요. 안 봤습니다. 아무튼 검찰 조사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터지면 어디서 제일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파출소. 파출소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336쪽 가시면 기타 의무 위반 시 제재 고심 행정처분 행정결인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외워지는 건 아니니까 이건 하지 않고요. 뒤에 한꺼번에 외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8쪽 정보망 이용 신청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41쪽입니다. 공인 중에서 협회입니다. 이 협회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자, 341쪽에 협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네요. 그래도 할 수 있다. 협회니까요. 협회는 뭐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거죠? 모여서 만드는 단체니까 자율기구 성격이니까 할 수 있다가 맞겠죠. 협회는 법인을 한다. 법인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회원 몇 명 이상이죠? 300명. 300명이 동그라미.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하거든요. 발기인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의 국장은 뭐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아까 뭐였죠? 국장의 승인이었죠? 승인이고 인간. 승인이 더 힘들겠습니까? 인가가 힘들겠습니까? 인가 받기가 어렵나요? 승인 받기가 어렵나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들 보면 인가 비리가 많나요? 인허가 비리라고 하나요? 승인 비리라고 하나요? 비리가 터졌잖아요. 건축 계통에 계신 공무원들 보면 인허가 비리, 그렇죠? 인허가. 인가가 어렵습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높다고 좀 엄격하다. 승인은 요건만 맞춤해 주는 거고, 인가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협회가 좀 더 강하죠? 거래정보 사업자보다는 협회가 강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300명 이상이 하고요.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주된 사무소의 밑줄입니다. 주된 사무소. 예전에는 이게 서울특별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꼭 서울특별시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에서 한번 나왔었네요. 여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법인에서 나왔죠. 법인에서 주된 사무소가 있었죠. 그래서 협회도 반드시 서울에 두는 건 아닙니다. 주된 사무소를 어디다 둘지는 몰라요. 설립 등기는 하면 되고요. 4번 협회는 정관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주의하라.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죠. 시도에 뭘 둔다 나왔습니까? 지구. 또 뭐가 있죠? 시도가 있고 시구. 그 다음에 지구를 시군구에 뭘 둔다고 했나요? 지혜.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구하고 지혜 어떤 게 더 넓은 범위인지? 지구가 더 그렇죠, 지구가 넓죠. 지구. 둘이 바꿔놓습니다. 자, 한번 협회 주변 사무소는 내가 서울에 반드시 쓸 필요 없고요. 시도는 누가? 지구. 시군구는 지혜. 이게 조금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342페이지 협회의 성격 보시면 협회는 법인의 동그라미 치고요.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된다. 밑줄 칩니다.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뭐 재단법인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협회에 3번에 방가로 3번 협회에 복수협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몇 명 이상 있어야 됐죠? 300명. 여기는 뭐였죠? 5위 30이 했었죠? 여기는 300명. 그래서 여러분 요걸 써야 되는 겁니다. 300명이고요. 먼저 발기인이 300명. 협회 젖자를 보시면
발기인이 정관 작성해온 300명 이상의 발기인에 대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답변한다. 창립 총회합니다. 창립 총회하면 몇 명이 말이면 600명이 말이에요. 창립 총회 몇 명? 600명. 개업 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명인데 좀 복잡하죠? 100명, 20명이 출석해야 되죠? 서울에서 광역에서 20명 출석해야 돼요. 그래서 5, 2, 30하고 600명, 300명, 발기인 몇 명? 300. 총회에서는 600명이 와서 서울에서는 100명, 광역에서는 20명씩 와야 된다. 최소한 과반수 등록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343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설립 민가의 동그라미 민가상이라고 했죠. 허락 아니에요. 허락 아닙니다. 민가입니다. 그 다음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법인이니까. 법인은 등기를 함으로써 사람이 인정받는 거죠. 문법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네? 총회예요. 네? 뭐라고? 법인. 법인은 뭐? 민법에서 등기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등기사무소는 등기하죠? 등기하다. 협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인의 요건을 따르니까 민법의 사단법인 요건을 따르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고 인가받아야 돼요. 또 높은 거 해야 돼요. 허가가 아니에요. 협회 구성 보시면 협회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디 곳이라도 들 수 있다 밑줄 칩니다. 세 번째 줄에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느 곳이라도 들 수 있다.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서울특별시만 규정돼도 됐는데 13년에 규정돼서 이미 출제했어요. 출제했으니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전국 어느 곳이라도 들 수 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전국이다. 이쪽에다 들 수 있겠죠? 춘천에서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혹시 아닙니까? 혁신도시처럼 이전에 오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혁신도시 생기면서 인구 유발 효과가 굉장히 한 5만 명 이상 된답니다. 한전이 세계 10위 아니잖아요.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한전의 그 옆에 그 하청업체.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5만 명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답니다. 한전 근데 본사 직원들 죽은 맛이죠. 서울서 지금 왔다 갔다 하려면 주말 보고. 또 거기 많이 들어왔어요. 우정국도 들어왔고 여기도 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순천 좋잖아요. 순천 344점 지구 및 지혜 별표 칩니다. 별표 3개 가장 많이 정답은 나왔습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부죠? 방금 지부 시도에 뭘 줄 수 있고요? 지부 광역시입니다. 여기서는 광역시 시도에는 지구를 시군 구에는 뭘 둘 수 있고요? 지혜를 둘 수 있다. 둘이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답니다. 왜 둘 수 있다고 나올까요? 협회는 무슨 조직이니까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둘 수 있다. 두야 한다면 여기 있겠죠. 순천도 지혜 있는 것 같던데. 협회 저기 사무실 있던데요. 그다음에 2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줄 수 있는데 시도는 누구한테 지부는 누구한테 신고하고요? 누구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만 하고 지회는 등록관청. 왜 지회가 등록관청에 나올까요? 갑자기 시군구에는 뭘 두니까? 지혜를 두니까 시군구가 뭐예요? 등록관청이잖아요. 시군구는 등록관청이라 천하자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는 등록관청이니까 지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여기는 누구한테 신고하고? 시도에 신고하고. 이 문제가 지금 집 밖에서 나오니까 잘 외우시고. 지구가 좀 큰 겁니다. 지구가 크고요. 지구는 시도에 신고하고 지혜는 등록관청에 신고.
등록 관청이 C군 9라는 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의해 보시면 지분 및 지위에 대한 설치 신고는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임에 유의해야 된다 되고요.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의결 기관. 두 번째 방가로 2번에 총회 의결의 보고 의무 별표 이것 또한 2개 쳐놓고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동그라미. 협회는 총회에서 총회 내용은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국장에게. 이게 좀 헷갈려요. 국장에게 보고한다. 국장에게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럼 이제 다 나온 거죠. 국장에게는 총회 의결 사항을 알려주고, 그다음 시도에서는 지구가 있고, 시군구에는 지혜가 있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입니다. 협회 의무. 지금 우리 협회에서 총회 의결사항을 지금 국장에게 보고한 거 있죠? 모르신가요? 지금 요일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했잖아요. 국장에게 지금 왜 반값이냐 갑자기 보고했지 않습니까? 협회 업무에는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가 있고요. 협회 고유 업무를 보시면 회원의 품위 유지하는 업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회원의 자질 향상,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회원의 윤리 재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전부 우리가 사람 뭐와 관련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품위 유지하라는 거고요. 5번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협회의 업무입니다. 별표 쳐내 5번은 별표 하나 쳐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협회의 고유 업무라는 거. 6번에 공제사업 있죠? 공제사업. 이 공제사업과 관련돼서 공제에 여러분이 가입한 경우가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보증. 오케이. 보증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갖고 돈 버는 거죠?